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의료로봇 수술 분야의 선두주자 인튜이티브 서지컬, 티커로는 ISRG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4%나 급등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시술 건수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6%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현상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릴링크 파트너스 같은 저명한 투자은행의 분석 보고서나 또 여러 시장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 놀라운 성장의 진짜 동력이 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특히 그 시간의 다빈치 시스템 사용 증가라는 약간 예상치 못했던 요인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맞습니다. 이게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 수술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먼저 그 숫자부터 좀 보죠. 14% 주가 급등, 그리고 16% 시술 성장. 와,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높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16% 성장률. 이거 자체도 물론 대단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월스트리트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였군요. 그렇죠.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건 이제 시장이 인튜티브 서지컬의 이 단기 성장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장의 내용, 그러니까 성장의 질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내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주로 새로운 로봇 시스템을 더 많이 팔거나 아니면 특정 수술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거나 이런 게 성장을 이끌지 않았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신규 시스템 판매나 적용 분야 확대 이런 게 주된 성장 스토리였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릴링크 파트너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시간 외, 즉 After Hours 다빈치 시스템 사용 증가가 핵심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시간 외의 사용 증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예를 들면 저녁 시간이나 주말 같은 때에도 다빈치 로봇 수술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거죠. 아하. 네, 바로 이 부분이 전체 시술 건수 증가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 시간 외 사용 증가. 이게 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디테일인가요? 그냥 수술 건수가 더 늘어난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이미 병원에 설치된 그 대당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 비싼 자산이잖아요, 다빈치 시스템이. 그렇죠. 굉장히 고가죠. 네, 이 시스템의 활용률, 그러니까 utilization rate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활용률 극대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놨는데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숙제거든요. 그렇죠. 눌리면 손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밤이나 주말에도 활발하게 가동된다는 것은 병원이 추가적인 큰 자본 투자 없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병원 입장에선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이게 또 기업 분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투자 자본 수익률 ROIC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당연히 병원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확실히 병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비싼 장비 사놓고 그냥 세워두는 것보다는 계속 돌아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번 분기에만 반짝 나타난 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걸 좀 더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나 분석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에는 한 몇 가지 배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병원들이 끊임없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네,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하죠. 그렇죠. 비용 압박 속에서 기존에 사나운 비싼 자산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수술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술은 이런 병목 현상을 좀 해소하고 또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일부 외과 의사들이 좀 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로봇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시간의 수술을 하기가 더 용이해진 측면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이 시간 외의 사용이라는 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질적인 변화를 봐야 하고 그 핵심에 시간 외의 사용 증가라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시간 외 사용 트렌드가 시사하는 바가 더 깊을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인투이시브 서지컬의 전반적인 전략적 위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 즉 SOT 분석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강점들이 이런 활용도 증가를 뒷받침했을까요? 네, 강점부터 보면요. 뭐니 해도 역시 다빈치 시스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건 뭐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수술할 때마다 필요한 소모품이나 서비스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 이게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 시간 외 사용 증가와 광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강점은 바로 데이터와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생태계요? 네,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실제 수술 데이터와 이걸 분석하는 AI 기술의 결합,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된 의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 전체가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사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 즉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쓸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제공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생태계, 다시 말해 의사들의 높은 숙련도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 같은 방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탄탄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군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걸 가로막을 수 있는 약점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약점도 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그 수십억 원에 달하는 높은 초기 도입 비용이죠. 아, 그렇죠. 가격이 만만치 않죠. 네, 이게 특히 자금력이 좀 부족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장을 넓혀가려는 신흥시장에서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로봇 수술 비용 자체가 아직은 좀 비싸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뭐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작용할 수 있겠죠. 네, 비용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군요.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기술적인 약점이라기보다는 투자 관점에서의 약점인데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소위 말하는 고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비용 관련 약점들은 앞으로 이 시간 외 사용 증가를 통한 효율성 증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약점도 명확하게 인지해야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회 요인으로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 외 사용 증가 현상 자체가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그 자체가 기회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병원들의 자산 효율성을 높여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더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활용률이 높아지면 그게 다시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곧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제품 다빈치 5.
이게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빈치 5요?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 네, 다빈치5는 뭐 여러 가지 기능 향상이 있겠지만 특히 사용 편의성이나 외과 의사의 자율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외 수술 같은 새로운 활용 사례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사용하기 편해지면 더 많이 쓰게 될 테니까. 네. 그리고 물론 아직 로봇 수술 침투율이 낮은 다른 수술 분야들, 예를 들면 뭐 흉부외과나 다른 일반외과 영역들, 혹은 아시아나 남미 같은 신흥시장 공략도 여전히 큰 기회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회 요인도 명확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독점적이라도 위협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 심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 심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존슨앤드존슨이나 메드트로닉 같은 거대 의료기기 기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로봇 수술 시장에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아, J&J랑 메드트로닉.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아성이 굉장히 견고하지만 이 거대 기업들의 도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들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각국 정부의 의료비 억제 정책이나 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수술의 보험 수가가 조정된다거나 하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규제 리스크도 있군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워낙 정밀한 기기이다 보니까 시스템 결함이나 오작동 가능성,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의료 소송 리스크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종합해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정말 강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시간외 사용 증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비용 문제나 경쟁 심화, 규제 변화 같은 과제들고 안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경쟁의 초점이 단순히 우리 로봇 성능이 더 좋아 이런 하드웨어 성능 대결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이제는 기존에 투자한 자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즉, 이 생태계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가, 이쪽으로 경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생태계를 통한 가치 창출 경쟁, 아주 중요한 지적이나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분석 툴로도 잠깐 살펴볼까요? 뭐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이나 패스트럴 분석 같은 것들인데 이건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으로 보면 현재 경쟁 강도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뭐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J&J나 메드트로닉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구매자인 병원의 교섭력은 시스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빈치 시스템이 제공하는 임상적인 가치나 또 환자 유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제 위협은 어떤가요? 기존 복강경 수술 같은 거요? 네, 복강경 수술 같은 대체지의 위협은 다빈치 시스템의 장점, 예를 들면 정밀도나 회복 속도 같은 것들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틀 분석 관점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할까요? 패스텔 분석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각국의 의료 정책이나 보험 수가 같은 게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병원들의 투자 여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수술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환자들이 점점 더 최소 침습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술 발전은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뭐 AI, 5G, 빅데이터 같은 것들의 발전이 로봇 수술 시스템을 더 고도화시킬 거고요. 법률적으로는 제품 책임이나 특허법, 환경적으로는 ESG 경영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화와 기술 발전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사슬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치 사슬을 보면 연구개발 R&D부터 제조, 마케팅, 판매, 그리고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강조했던 외과 의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게 결국 수술 후에 계속 발생하는 소모품이나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 이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 틀로 봐도 결국은 이 강력한 생태계가 핵심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번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례적인 성장 현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로봇 수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아까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청취자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현상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자산 활용의 극대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점입니다. 자산 활용의 극대화 시대. 네, 병원들이 이제 다빈치 로봇을 그냥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하는 비싼 장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생산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최대한 돌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듯이 병원들도 이제 고가의 의료 장비의 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투자 대비 수익률 ROI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가시화된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 도입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게 앞으로 또다시 시스템 판매 증가나 시술 건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즉, 예전에는 얼마나 더 많이 파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미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파는 것에서 더 잘 활용하는 시대로의 전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요, 기술 혁신이 사용 편의성과 외과 의사의 자율성을 높여서 이게 결국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 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던 다벤치5 같은 차세대 시스템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단순히 성능이 조금 개선되는 걸 넘어서서 외과 의사가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수술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든다거나 로봇팔 조작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워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숙련된 베테랑 의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의사들의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고요. 아,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군요. 원하는 시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겠죠. 즉, 기술 발전이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활용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활용 방식을 바꾸고 그게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경쟁 우위가 이제는 하드웨어 자체를 넘어서 데이터와 생태계를 통해서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또 생태계 얘기네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이 열심히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동안에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그 사이에 수백만 건의 실제 임상수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나죠? 그렇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AI 분석 도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외과의사 교육 및 지원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해자를 구축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해자. 네. 이번에 나타난 시간외 사용 증가 현상은 바로 이 생태계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병원들이 안심하고 24시간 가동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수술 시장에서의 정체는 단순한 하드웨어 스펙 경쟁보다는 이 생태계 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 경쟁의 본질이 정말 하드웨어에서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청취자분들이 딱 기억하실 수 있도록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최근 이 놀라운 성정은 로봇 수술 시장이 이제 초기 도입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활용 극대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극대화 단계로의 전환. 네. 특히 시간의 사용 증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했던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견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그 강력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의료 산업의 미래를 계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단순히 그냥 의료기기 만드는 제조업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즉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분석과 결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놀라운 성장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시간 외의 사용 증가라는 새로운 동력,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로봇 수술 산업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작은 변화가 산업 전체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당신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많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이 로봇 수술 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즉 거의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것이 미래의 표준이 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병원의 수입성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외과 의사들의 업무 환경, 또 병원의 전체적인 운영 모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식에는 과연 어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